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조회수가 한 100회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는 뭐냐면은 썸네일로는 이제 한계가 있고 썸네일로 이제 땡기면은 안 돼. 이제 썸네일 땡기면 욕만 바가지로 먹고 댓글로 또 어? 저기 낚았네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시청 유지 시간이 엄청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댓글에 뭐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그냥 뭐 40대 후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댓글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일단 12월에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 매달 뭐 정산하는 개념으로 뭐 요번 달 뭐 먹은 것도 없어요. 요번 달 그냥 손절만 한 200인가 300인가 한 것 같고 계좌가 너무 여러 개라 다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2월에도 뭐 수익이 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12월 일정을 한번 보면은 왜 오라클을 자꾸 얘기를 하느냐. 뭐 아니 유튜브에서 계속 오라클 보라고 하니까 저는 뭐 하라는 대로 했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12월 14일 날 오라클 일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그 미스터 에그처럼 조금 중요한 내용들은 다 뒤로 빼놨기 때문에 아니면 뒤에서부터 보세요. 10분 넘어서부터 보셔도 될 것 같아. 그래서 12월 14일 날 실적이 잘 안 나오거나 그때 오라클이 하락을 맞거나 뭐 하여튼 주구장창 뭐가 되면은 나스닥이 충격 세게 받을 수 있다. 왜냐면은 오라클이 이제 엔비디아하고 협업도 하면서 이제 뭔가 하여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차트가 조금 좋지는 않더라고. 좀 빠졌었나?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어도비하고 또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제미나이로 한 90% 이상 세팅을 했다. 그래서 제미나이의 가장 큰 단점은 뭐다? 숫자가 잘 안 맞는다. 내역도 잘 안 맞는다. 2025년 이후 내용은 잘 안 맞는다. 그런 걸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 이제 설비 투자를 또 했더라고요. 한 22조 원 정도 이제 설비 투자도 하고 엔비디아하고 이제 같이 조인 해가지고 뭐 10만 개 이상 이제 하고 뭐 지역별 뭐 이런 거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라클이 뭔가 엔비디아하고 뭔가 이게 짬짬이가 좀 스타게이트가 뒤에 스타게이트도 하고 그래서 뭔가 대표적인 지금 핫 이슈죠 이슈. 그러니까 모든 유튜버들이 이제 오라클을 집중을 할 거예요. 그때 언제? 언제야? 12월 14일 날 12월 14일이면은 대략적으로 한 둘째 주 뭐야? 에? 12월 14일인데? 일요일이요? 뭐야? 뭐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날짜는 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이날인데 또 날짜도 잘못 쓴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거. 그래서 스타게이트도 하기 때문에 이 상징성 있는 오라클이 우리가 뭔지도 몰라요. 뭐 서버 업체인지 뭐 하여튼 중요한 업체인 것 같아. 뭐 프로그램 저 뭐야 그 뭐 하여튼 그런 업체잖아요. 그래서 오라클이 지금 실적이 퐁당 돌을 던지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도 예상으로는 뭐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조금 하락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계속 하락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악플이 또 이제 위험성이 있어. 그럼 뭐 언제 사라는 거야 이러는데 하여튼 그냥 느낌상 퐁당이니까 뭐 빨간색이 뜰 수도 있겠죠. 파란색이 뜰 수도 있고. 이거 잠깐만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락 맞지? 어도비하고 헷갈렸네. 이거 하여튼 하락을 세게 맞아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뭐 몇 프로 빠진지 보이지도 않는데 한 반토막 4분의 1 토막 났나? 그래서 하여튼 요거를 지금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 뜻이었는데 차트가 너무 이거 심각한데 엔비디아도 얘 때문에라도 한번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위험성이 있는 거죠. 12월 11일은 이제 FOMC 이게 이제 그 금리 인하할 확률이 한 80% 정도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84%, 86% 정도 되니까 거의 내린다고 봐야지. 그래서 비둘기 뭐 맵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제가 뭐 솔직히 제가 금융 쪽도 잘 뭐 크게
그래서 보면은 금리가 이제 동결 그리고 계속 인하했었죠. 7월부터 인하했기 때문에 이때도 아마 인하를 하지 않을까. 계속 인하했으니까 인하했는데 여기 넘어가 이럴 순 없잖아. 인하했으면 같이 또 인하를 해줘야지. 인하하면 조금 나스닥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뭐 보면 이제 기존에 이제 뭐 4%대나 5%대를 유지할 때도 23년도에도 뭐 크게 나스닥이 그렇게 뭐 힘들고 그랬던 때보다는 이제 그 선반영이라는 또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있고 2022년도에 뭐 4.5%로 인상을 했다가 인상한 상태로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올라왔었다가 이제 조금 더 빼주는 거죠.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리는 건지 앞으로 경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건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소방수 불이 나야지 불을 끌 거 아니에요. 불이 안 나는데 물을 불 수 없잖아. 불이 났으면 물을 끄는 거지. 물을 끄냐? 불을 끄는 거지. 금리를 올리는 진짜 이유는 뭐 인플레이션 억제도 있고 뭐 이것도 공부하자는 의미로 이거 한번 올려본 거예요. 이것도 제미나이하고 뭐 챗GPT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또 땡겨온 건데 금융시장 안정 목적보다는 투기 억제는 아니고 뭐 가계 부채 뭐 어쩌고 해가지고 환율 안정도 시키고 자금 유출 어쩌고 하면서 뭐 이거는 한국 금리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은 뭐 경기 과열 진정만이 아니라 미래 경기 충격을 완화한다. 부수적으로 그래서 현재 미래 인플레이션도 억제하고 부채 자본 유출에 뭐 경기 과열 그다음에 경기 침체 뭐 이런 거를 두루두루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산타랠리 이게 뭐냐 했더니 좋은 거더라고요. 이제 올라가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뭐 펀드 매니저들도 윈도우 드레싱이라 그래가지고 또 뭐 좋은 종목은 또 매수하고 뭐 세금 관련 매도 하고 연말 보너스 받으니까 막 돈 들어가는 거지 뭐 이거 401K로 해가지고 좋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한 75% 확률로 상승을 했다. 10개 뽑으면 3개는 거의 올랐다. 그러니까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뭐 정확하지는 않다. 100%는 절대 아니고. 또 미리 또 그런 이제 선반영 뭐 어쩌고 이런 선반영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알파벳인데 알파벳 뭐 한 2, 3일 빠지더라고요. 선을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차트가 보이지도 않네. 올라갔다 이제 아마 주춤했다가 뭐 내년 3월쯤 되면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가 아무래도 조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더 올라갔다가 또 뺐다가 또 올리고 보면 이렇게 횡보했다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라클 실적 발표는 12월 14일이고 연준 금리 발표는 12월 11일. 인하 확률이 86%다. 선반영돼 있는 느낌적인 느낌도 있다. 하락 느낌인지 올 확률이 조금 높다. 올릴 확률이겠죠. 그다음에 구글은 좀 하락 느낌인데 재워주지 않는 느낌은 이제 제 느낌적인 느낌이고. 그래서 요런 그 12월 달에는 뭐 오라클하고 연준하고 뭐 그 외에도 뭐 많아요.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고 뭐 고용 보고서도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고 뭐 개인 지출 소비 지출 물가 지표도 있고 크리스마스 연휴도 있고 연말 거래 종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또 오르면 나스닥 조금 올라가고 또 떨어지면 또 나스닥 조금 떨어지고 뭐 그런 그러니까 잔잔바리들이고 실제로 이제 연준하고 아까 얘기했던 오라클 걔는 조금 이슈화돼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재미난 내용인데 이 전체 흐름하고는 관련은 없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알고리즘을 무시하고 제가 이제 미스터 에그로 가는 거지. 매그니피센트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숫자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계속 제가 계산해 보다가 믿을 수는 없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PER을 한 20 정도 오르고 영업이익률을 한 20 정도로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 주가 떨어지겠냐 이러면 거의 반토막 정도씩은 난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현재 주가가 조금 틀리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PER 여기 또 PER로도 계산했네. 그래서 현재가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제 사실 이렇게 세팅해서 계산해서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 한 20 정도 잡아주고 PER도 한 20 정도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거 매그니피센트는 훨씬 많이 잡아줘야지. 비싼 거 땅이 강남 노른자위 땅이고 모나린자 이런 어떤 명품 오브 더 명품인데 그렇게 너무 이렇게 쉽게 싸게 싼 마이로
없는데 그냥 재미로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반토막이 난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알파벳은 그렇게 계산해도 별로 떨어질 것도 없다. 지금 그냥 거의 그놈이에요. 그냥 20% 됐을 때 대충 비슷했나 봐. 알파벳은. 구글 쪽은 조금 더 투자의 여지가 있지 않냐. 그만큼 이제 알파벳이 뭐 털어봐야 먼지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더 이상 올려줄 것도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요 영상 사실상 요거 이제 게임에서도 보면은 미스터 액을 찾으려고 마리오가 슈퍼 마리오가 이제 강을 건너서 숲을 지나서 겨우 갔는데 뭐 하나 조그만 게 뭐 반짝이는 게 있어. 끼 누르면 이제 요런 게 나온다. 그래서 사실 아이온큐나 이거 나녹스 거기에다가 찔러 넣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그냥 이게 수치가 이제 틀릴 거야. 이게 정확하지는 않고 뭐 예상 이러는데 지출액 대충 제가 저쪽 영상에서도 그때 요 전 영상인가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연간에 한 2천억 정도, 2천억, 3천억 정도. 근데 여기는 계속 증가하는데 뭐 이것도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지출액이 좀 증가하는데 이거 뭐를 근거로 지가 했는지도 몰라요. 이거 그냥 단순 연산인지. 그래서 4천억, 5천억 정도를 이제 매년 좀 쓰게 되는데 그 유상증자하고 외부 투자를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이게 4조가 아니고 뭐 2조라는 자료도 있고 4조라는 자료도 있는데 그래서 돈을 좀 끌고 와야 이 돈을 5천억 정도 하려면 그래도 3, 4년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버티는 그걸 한번 계산해 봐가지고 요거 이제 나녹스인데 나녹스도 마찬가지로 한 1,500억에서 2천억 정도 계속 쓰고 그거를 이제 지출이 한 또 이렇게 지출한 만큼 돈을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돈 끌어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너가 끌어오든 뭐 CEO가 끌어오든 재무담당이 끌어오든 해가지고 연구개발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좀 이게 돈의 흐름인 거죠. 이게 또 숫자가 좀 틀려. 그러니까 막 정확하게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런 게 아마 그런 투자 보고서나 이렇게 연례 보고서에서 따온 건지 저도 출처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확답을 못 하는데 이제 그냥 뒤에 이렇게 어쩌면 꽁지 글로 이렇게 쓱 한번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하고 나녹스는 이제 잘못될 수도 있고 영상은 요거를 그냥 영상을 하나 만들어도 좋기는 한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그렇게 하면 좋지.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또 이슈가 될 만한 게 자꾸 나와야 이게 어떻게 영상 하나 만드는 거지. 꼴랑고 뭐 저기 뭐야 그 두 바닥 이거 두 바닥으로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또 유튜버는 이제 실제로 썸네일보다는 시청 유지 시간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왜 그 조회수가 요 바로 전께 100이 나왔나 봤더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몇 명이 더 본 거야. 그러니까 1분을 보든 2분을 보든 더 보다 보니까 이 유지 시간 때문에 조회수가 조금 더 나온 것 같고 요걸 뒤쪽으로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숙명적으로 두 갈씩을 할 수가 없어요. 두 갈씩 해버리면 사람 다 나가잖아. 그러니까 미갈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뒤에서부터 봐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미스터 에그처럼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어도비를 상정하는 건데 지금 어도비가 상태가 엄청 안 좋아요. 제 생각에 더 떨어져. 지금 포토샵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조금 그 어떤 이게 뭐야 실적이 기존 실적을 다 받아줄 수가 없어. 지금 PER이나 영업이익률이나 구독으로 했다가 지금 뭐 나노바나나한테 그냥 직격탄 맞아가지고 옛날에 그 코닥이나 그냥 그 뭐야 핸드폰 그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완전 그냥 지금 날아갈 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넣어봤고 이게 없던 게 이제 토막상식이죠. 그리고 이게 닌텐도는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2007년도에는 않았지. 제가 2013년도에 결혼했거든요. 이때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 한 제가 2000 정도에 샀다가 2000에 사서 4000에 팔고 막 이랬어요. 엄청 이게 한번 물리면은 20년 가는 거야. 20년 동안 물렸다가 실제로 올라온 거는 2025년이니까 거의 20년 동안 물려 있다가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저것도 액면 분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건 쌩이야, 쌩. 라이브 쌩. 그리고 미국 주식은 또 100주씩 사야 돼가지고 실제로 2천이지만 2천만 원이 4천만 원, 막 8천만 원 이랬다고. 그러니까는 주식은 한번 이게 물려버리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20년 물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나노 다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2007년도 8년도 이때 막 엔소프트 7만 원 할 때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막 엔소프트 막 100만 원도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뭐 단타 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단타도 치고 뭐 가치 투자도 하고 뭐 스윙도 하고 뭐 중기도 하고 뭐 말기도 하고 하는데 주식을 오래 한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운도 있어야 되고 그때 어떤 테마성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슈가 돼가지고 올라가든지 뭐 요즘 최근에 반도체처럼 SK 하이닉스로 전에 어떤 아는 분은 SK 하이닉스 막 7만 원대 막 3억 정도 들고 있고 막 그랬어요. 지금 들고 있었으면 30억이지. 전업이었는데 몰라 그분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 팔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너무 확신할 필요도 없고 너무 뭐 이 사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답이 없는 건 정답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정기 기사나 뭐 수능이다 정답이 있잖아요. 정답 가야 되는 왕도라기보다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나 패턴이 있는데 주식은 일단 어떻게든 단타든 중타든 장타든 수익 남으면 그놈이 장땡이에요. 돈 버는 놈이 장땡인 거야. 그러니까 분할 매수 하라는 게 여기에 몰빵 때렸을 때 이게 그 일본 버블 그때 터지고 그다음에 쭉 내려온 거거든요.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8천이었는데 1,000만 원이니까 거의 10분의 1 토막 나니까 이때 다 던졌어. 다 팔았어. 이때는 거의 닌텐도도 잘 수익이 안 나고 슬슬 올라왔던 거는 스위치 나왔을 때 그다음에 스위치 나오고 그 포켓몬 나왔을 때 그때부터 슬슬 올라간 거라 이게 일본의 어떤 역사예요. 역사. 일본이 망가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역사를 보는 거라 참 이게 이거 하나로도 뭐 영상 하나 충분히 뽑지. 여기 이제 텐센트인데 제가 2015년도에 130달러로 단타 쳤다고. 130달러. 여기서부터 여기 꼭지에서 팔았으면 얼마야 이게. 아유 5배는 먹고 4배는 먹는 건데 그때 한 1억 정도 막 넣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못 기다리지. 이거 어떻게 기다려. 4억인데 못 기다리지. 그리고 중국에서 막 제재하고 그러느라고 이거 텐센트 주식이에요. 하고 또 막 빠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장기로 그냥 박스권이야. 이거는 영원히 이게 더 올라갈 수가 없어. 우리나라 따지면 이게 카카오톡 같은 거거든요. QQ 이런 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주식은 이게 오래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박스권에 갇히면은 내가 언제 팔든지 먹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 130달러였는데 여기까지 들고 있었어도 수익은 수익이잖아. 근데 이게 가만히 있냐고. 여기 올라갔을 때 올라갔다 내려오면 팔아야지. 이때 뭐 물타기 했다가 내려오면 당연히 팔아야지. 장기 박스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10년 박스권이 어딨어. 우리나라가 10년 박스권이잖아요. 20년 동안 박스권에 지금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영상의 어떤 이 길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 거지. 12월에 12월 일정도 한번 쑥 훑어주면서 영상이 뭐 많아 이거. 12월에 일정도 한번 훑어주면서 뒤에는 뭐가 나오냐? 조심해라. 뒤에는 매그니피센트 이런 거는 뭐 아이온큐하고 어차피 아이온큐 나노스 유저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숫자는 좀 틀리고 이런 거 이건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인 거 아니에요. 이제 어도비는 당분간은 올라오기는 힘들어. 그리고 닌텐도나 텐센트도 이 시대의 어떤 시대의 종목이에요. 닌텐도가 일본에서도 한 10위권 안에 들고 텐센트도 거의 한 3등 5등 안에 든다고. 그렇게 장기 해도 장기 박스권에 갇히고 얘는 뭐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20년이 걸린다고. 12, 22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역사지. 그런 걸 말씀드린 거는 주식에 답이 없지만은 이제 한번 물리면은 큰일 난다. 한 종목에 넣지 말고 지수 같은 거 넣고 뭐 해보시면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조회수 한 1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도 해주고 댓글도 해주세요. 이제 댓글도 자신 있게 한번 고 해봅니다. 썸네일은 그냥 똑같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